네, 안녕하세요. 다이 6기 어드브 세션 멀티모달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토이 프로젝트 주제는 ST 기반 단과분위 생성 서비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이재원, 김승혁, 이원준, 김차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배달앱을 편하게 쓰시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이후에 배달은 저희에게 너무 당연해진 일상이지만 많은 어르신들께 배달 앱은 여전히 넘기 힘든 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문제를 직접 느낀 경험이 있는데요. 버스를 오르시던 한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 타시다가 그만 바닥으로 모든 짐들이 쏟아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다른 승객분들께서 직접 줍는 걸 도와드렸는데 혼자 사시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장을 보고 그렇게 들고 다니신다면서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그때 옆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께서 우리 나이에 허리 한 번 잘못 쓰면 큰일 난다며 배달을 맡겨라라고 하셨지만 그때 그 어르신께서는 그냥 웃고 넘기셨습니다. 순간 저 어르신도 배달 서비스를 알지 못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단지 배달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이분들의 신체적 부담과 디지털 장벽을 동시에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저희가 바로 STT 기반의 음성 장바구니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용법을 어렵게 외울 필요도 작은 글씨와 씨름할 필요도 없는 정말 쉬운 장보기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의 파이프라인의 간단한 전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필요한 상품과 수량을 말하면 해당 명령어를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정확한 상품명을 몰라도 시각적인 상품의 요소와 대분류 정도만 말해도 가장 비슷한 상품을 반환합니다. 저희 토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령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정확하게 변환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상품명 없이도 가장 유사한 상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데이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존의 ARV 데이터셋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기존 데이터셋에는 상품 이미지와 그에 대한 텍스트 정답 데이터가 메타데이터로 상품에 대한 시각적인 요소가 부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팀에서 회의를 하다가 모 팀원께서 할머니께서 마트에서 뭐 좀 사와라 심부름을 시킬 때 정확한 상품명을 이야기하시기보다 시각적인 요소와 함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어떤 물건이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시각적인 요소로 물건을 설명하곤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참이슬 오리지널이라고 기억하기보다 참이슬 빨뚜라고 기억합니다. 때문에 기존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그냥 활용해서 학습시키기보다 시각적인 요소를 포함한 정답 라벨 데이터를 생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세 가지 멀티모달 모델을 실험해본 끝에 한국어 데이터셋에 적합한 카카오에서 개발한 경량 멀티모달 모델 카나나를 채택하여서 시각적인 라벨을 생성했습니다. 카나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압도적으로 강했으며 특히 저희가 직접 상품 이미지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시각적으로 뭔가 라벨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매우 잘 생성하였습니다. 카나나는 먼저 이미지가 입력되면 VIT 기반의 비전 인코더가 이미지 속 특징을 추출합니다. 추출한 이미지의 특징은 그대로 LLM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C 앱스트랙터라는 모듈이 이를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벡터로 변환합니다. C 앱스트랙터는 프로젝터의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림 언어를 텍스트 언어로 바꿔주는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정보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지시를 받아서 LLM은 맥락을 이해하고 텍스트 답변을 생성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입력으로 상품 이미지를 주고 시각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해줘 라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함께 입력했을 때 색이나 시각적인 요소들을 매우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나다가 생성한 데이터를 그대로 정답 라벨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품 이미지 데이터셋의 메타데이터와 카나다가 생성한 시각적 라벨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종 라벨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이때 GPT-4 미니 API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 정답 라벨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준비는 마쳤습니다. 이제 고령의 사용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차례입니다. 저희는 위스퍼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위스퍼는 오픈 API에서 개발한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 모델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음성이 입력되면 이를 짧은 구간으로 나누고 흔히 우리가 음성 녹음을 하면 보이는 스펙토그램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러한 스펙토그램은 음성의 높낮이, 길이, 강세 등의 특징을 잘 담고 있어서 모델이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변환된 스펙토그램은 트랜스포머 기반 인코더가 처리하여 의미 있는 음성 특징 벡터로 바뀝니다. 이후 디코더는 이 특징 벡터를 받아서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저희는 워킹스페이스에서 한국어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된 위스퍼 스몰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고객 응대 음성, 한국어 음성, 한국인 대화 음성 등의 한국어 AI 허브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된 위스퍼 모델로서 실제 인퍼런스를 돌려봤을 때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령자 음성에 맞게 고령자 명령어 음성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어댑터를 붙인 후에 파인튜닝을 진행을 해보았는데 성능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서버 이슈가 있어서 서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파인튜닝에 조금 한계를 느껴서 본래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체 태깅입니다. 명령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뒤에 상품명과 수량, 상품의 특징을 구분해서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NER 태깅 자체에 LLM을 활용했습니다. 저희는 GPT-4 미니 모델을 사용을 해서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서 개체와 사용자가 언급한 개체의 특징, 그리고 수량을 뽑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뽑아낸 사용자 명령어를 가지고 유사한 상품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때 저희는 클립을 활용을 했는데요. 클립은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의 약자로 말 그대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공간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학습된 모델입니다. 작동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가 따로 존재해서 이미지 인코더가 이미지를 tek스트로 변환하고 텍스트 인코더가 문장을 벡터로 변환합니다. 이후 두 벡터를 같은 인베딩 공간에서 비교해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 텍스트 쌍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코클립을 사용을 했는데요. 코클립은 이미 한국어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비전 텍스트 모델로 저희는 해당 모델을 활용을 해서 상품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로라 파이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로라 파이튜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대신에 어댑터를 붙여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자체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은 이미 잘 학습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품 데이터셋의 특정 텍스트 스타일과 이제 표현의 모델을 더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 로라 파인튜닝은 텍스트 인코더에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토익 프로젝트의 최종 그라디오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녹음한 파일인데요. 이런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조금 기다리면 여기에서 빨간색 그러면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음성 인식되고 추출된 상품은 파란색 포카치 하나, 빨간색 진라면, 컵라면 두 개로 나타납니다. 유사 상품은 DB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포카치 오리지널 맛 파란색, 그리고 진라면 빨간색 매운맛 두 개가 나오는데 작은 컵 그리고 큰 컵이 유사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토익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단 고령자들의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직접 옮길 필요가 없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분들도 생활 필수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글씨를 읽거나 복잡한 터치를 하지 않아도 단순히 말 한마디로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직관적인 상품 탐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품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상품의 색, 모양과 같은 시각적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상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까 보여드린 그라디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체리 피킹이 가미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직접 그라디오 시연을 진행해 보았을 때 완벽하게 상품을 찾아내지 못하는 모델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충분한 파인튜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약간의 이슈로 인해서 데이터 확보와 정리가 조금 늦어졌고, 클립에 약간 충분한 양의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파인튜닝을 진행을 하자 성능이 떨어졌고, 이 문제를 다시 조정해 보려고 했으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깊게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정답 라벨 데이터의 설계 방식입니다. 저희가 시각적 요소랑 기존의 메타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벨 문장, 정답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포클립이 긴 문장 안에서도 단어나 맥락을 조금 잘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혼란을 주어서 성능이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프로젝트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더 많은 상품 데이터를 활용한 클릭 파인튜닝입니다. AI 허브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 이미지 데이터셋과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파인튜닝을 진행하면 성능이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실험을 진행을 해서 체계적인 정답 라벨 데이터를 생성할 것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지금 했던 것처럼 긴 문장을 넣는 대신 어떤 형식, 어떤 길이의 라벨 문장, 클릭의 유사도 측정이 더 효과적인지 실험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된 라벨 데이터셋을 구축하면 모델의 성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고령자 음성에 특화된 위스퍼 파인튜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미 위스퍼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 한국어를 매우 잘 알아들었는데 고령층의 사용자들의 발음 특성이나 억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스퍼를 고령자의 음성 데이터로 어댑터를 붙여서 추가 학습을 시킨다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PPT 제작 시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팀의 지금까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